그래도 방법적으로 조금 이런 걸 해봐라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사실은 큰 원칙은 어리면 어릴수록 신체 접촉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접촉 위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도 철제 인형이 있고 네. 따뜻한 천으로 덮인 인형이 있으면 천이 있는 인형을 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신체 접촉이 중요한 거고, 청소년이면 근데 이제 신체 접촉하면 싫어하죠. 엄마 아빠가 안아주려고 하면 피하잖아요. 그때는 약간 마음의 어떤 존재 같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은 그래도 나한테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부모님이 날 판단하고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예능 프로를 보니까 김아랑 선수가 나오는데 그때 아버님에 대한 표현이 약간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어떤 걸 하든 그냥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분, 이런 심리적 존재가 사실은 청소년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안정적인 애착 형성, 관계를 만드는 어떤 길이고요. 그래서 판단보다는 항상 이해를 해주시고, 쉽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워킹맘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워킹맘들이 이제 일 끝나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요? 뭐 하는 행동? 행동? 숙제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숙제 썰을 물어보죠. 그렇죠. 저는 숙제 학습은 중요하죠. 네. 근데 중요한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숙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숙제만 관련된 얘기만 하면. 그럼 어머니랑 있는 시간이 즐거울까요? 아니겠죠. 네.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이 만날 때마다 일 얘기하면 사실은 저 일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학습이 일인데 집에 오자마자 그 얘기만 하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습도 중요한데 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일 세상이 망합니다. 그러면 아이하고 뭘 하시겠어요? 그때 숙제 검사 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습도 하되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6대4 정도로 다른 게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죠?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건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대본에 없는 걸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모든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진료를 볼 때 모든 걸 정답을 드릴 수 없죠. 그럴 때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러셨군요. 얘기를 해주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한테는 네가 이래서 이랬구나, 들어주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뭐 이런 거 해결책을 주려고 하잖아요. 공부해야지. 아니면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네. 이런 거보다 우리가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말해주고 들어주는 거, 이런 게 사실 약간 돛 닦는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심하게 떼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TV 네.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떼쓰는 이유요? 네. 에릭슨의 뭐 심리 발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1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관계인 거죠. 애착이라고 네. 말하는 거. 네. 근데 이제 3세까지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첫 마디 하는 게 뭐죠? 엄마. 엄마. 그 다음에 간단한 예스부터 할까요? 노부터 할까요? 싫어. 그렇죠. 싫어부터 하죠. 그게 자율성의 뜻인 거죠.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는 원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얘가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때를 쓰는 시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게 생각하시면 언제인가요? 사실 성장 과정에서 보면 3살까지? 3살까지는 아니죠. 앞으로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기 주장은 강해져야지 일반적인 겁니다. 예. 성인이라는 것은 부모와 내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이가 건강한 성인인 거잖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만 있는 걸 바라는 부모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역설적이게도 내 말은 다 듣길 원해요.
사실 이건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안 듣는 존재로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거죠. 다만 그 말을 안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논리적이고 내가 행동을 절제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떼쓰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으로 떼쓴다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떼쓰는 것 때문에 뭐 행동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떼를 쓰는데 진정이 너무 안 되면서 물건을 던진다든지 나의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네. 중요한 순간에도 부모님 바빠서 뭘 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부모님 할 일을 못 한다거나 그럴 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훈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아이들이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건강한 것이었는데 이해를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했을 때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연습을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낯선 사람한테 그런 주장을 하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하면 떼쓰는 아이는 그냥 둬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 뭔가 조금 상담이 필요하거나 구분이 되는 어떤 행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훈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아이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지지적으로 하라고 해서 모든 걸 들어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훈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 옳고 네, 그름을 네, 알려주고 네. 뭔가 감정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쁘고 싶은 거 있어서 좀 참을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육이라는 것,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건 언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때를 쓰는 것, 그래서 그럴 땐 일단 읽어주는 거죠. 네가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만약 그것 때문에 행동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 있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라는 게 정말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간 무서울 땐 무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육아의 신 보시면 오은영 선생님 보시면 훈육 같은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화내나요? 화는 안 내지만 표정은 어떻죠? 단호한. 엄하죠. 네. 표정은 엄하죠. 그러니까 약간 무서워할 수 있죠.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지지적이고 우리 따뜻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수용해주고 모든 걸 허용해주면 그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네. 원칙은 똑같습니다.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도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속상했구나. 이건 당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우리도 네, 네. 성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었을 때 슬프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는 읽어주는 거죠. 하지만 엄마도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다음번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뭐 대체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속상한 마음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도 조금 풀리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뭐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훈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몇 살부터가 좋은가요? 이제 뭐 인터넷에 책을 보면 2, 3세부터 많이 말하죠. 네. 사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 3세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하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맞지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많으세요. 왜냐면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2, 3세 전까지 훈육 안 하다가 2, 3세부터 훈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왜 그럴까라는 책에서는 훈육은 사실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언제나 하는 거다. 다만 형태가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1살, 2살 아이가 약간 위험한 물건을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뺏는 거죠. 네. 그냥 부모가 주도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1살, 2살 아이한테 뭐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주긴 해야 되겠죠. 안 된다는 건 확실히 말했지만 근데 왜 그랬어? 앞으로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상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바뀌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몸으로서 주도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2, 3세부터는 우리가 언어로서 훈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형태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그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